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WS 리프레시 심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수입니다. 네. 참 오늘은 좀 안녕하지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저희가 오늘 2%대 하락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또 보니까 또 천선이 좀 무너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사실 오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시장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잠시 뒤에 좀 나눌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시장 여파를 그대로 고스란히 커플링이 되는 장세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상했었던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추석 이후까지는 좀 괜찮을 건데 추석 주까지는 괜찮지만은 9월 말 10월 초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제 9월 29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오늘 좀 힌트를 얻으셨으면 어느 정도 현금은 조금 확보를 하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하락장을 좀 피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론은 오늘은 좀 특이한 구간이 지금 헝다 관련된 계속 제가 위드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예. 위드 헝다라고 지금 지칭을 하고 있죠. 예. 지금 헝다 관련된 부분들을 따라서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헝다에서 또 자회사를 또 매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부채를 일부분 대갚았다라는 소식이 좀 나는데도 우리나라 증시는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고 오히려 홍콩 항생지수는 플러스 마감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네.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포인트를 잠시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어려운 시장 속에서 또 저와 또 우리 앵커님 또 우리 강소 아나운서 같이 해서 또 이에 대한 명쾌한 또 전략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빠르게 전개시킨 이유가 네. 사실 오늘 새로 고침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국내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 뭐 하락폭이 좀 많이 깊어지기도 네. 했고 거기다가 지금 타이밍에서 뭐 좀 짚어봐야 될 변수들 거기다가 조금은 챙겨봐야 될 종목까지 우리 세 명이서 다양하게 네. 좀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의 첫 번째 질문은 글로벌 변수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위드 헝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네. 어제만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디폴트 내지는 맞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금리도 오르고 뭐 소위 말하는 난장판이었는데 국내 증시 이렇게 되면 또 계속 하락세가 이어질까요? 추가 하락의 여부에는 사실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죠. 아무도 바로 어려운 모릅니다. 질문을 던지셔가지고 네. 네. 사실 아무도 신도 모른다라고 그렇죠. 표현할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상황 자체가 일단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9월 말 10월 초라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분위기가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전제 조건도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국과의 관련된 뭐 디폴트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상원에서 또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미중 관련된 관계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로 많이 내포되어 있는 악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이제 헝다 관련된 이슈가 주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헝다 관련된 이슈는 알려진 이슈였고요. 사실 2달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뉴스들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그에 대한 부분들이 효과가 가시화돼서 지금 시장에 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재료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네. 헝다 관련된 부분들이 빠르게 끝나야지만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좀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부분들은 혹시나 이 10월 달까지 한 달 내내 헝다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기적으로 빨리 좀 마무리가 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뭐 아무도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헝다 이슈, 그러니까 1차적인 여러 가지 뭐 금리 인상도 있고 부채 한도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직격탄을 갈 수 있는 헝다 이슈가 빠르게 마무리돼야지만 이 하락세는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헝다 이슈도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근데 사실은 중국이 뭐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있다라는 저 개인적인 소견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아시아장에서도 유독 깊은 하락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제 마이크론의 하락이 네. 좀 촉발이 됐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저께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인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향후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낮춘 효과가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의 3% 이상의 급락을 네. 이끌어 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면은 헝다 사태가 해결이 돼도 네. 마이크론이 제기한 공급 과잉의 이슈 이에 따라서 반도체가 계속 시장을 이끌어서 내려갈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바닥이 어디인지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네. 같고 사실 바닥을 짚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5%가 빠져야 된다, 10%가 빠져야 된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아까 헝다가 정리가 되면 또 저희도 좀 좋은 모멘텀이라고 보는데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어떤 기대가 좋았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요거에 그렇죠.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을 추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대부분 글로벌 자금의 72%가 지금 미국 쪽으로 좀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식도 뿐만 아니라 뭐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네.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10년물 채권 금리의 상승 배경이 좀 주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계속 넌지시 계속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 채권 수익률 관련된 부분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분으로 따라서 어느 정도 여기에 있던 사실 채권이 역사적인 이 수익률이 저점을 찍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투기적인 포지션들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됐고 이번 분기에는 이번 구간에서 이 포지션이 그러니까 투기적 자금 이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 이게 굉장히 이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자금들이 뭐 일단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도 어제 빠졌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채권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당연히 이제 주식 시장이나 원자재 시장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원자재 시장에서는 지금 보여줬죠. 뭐 내추럴 가스라든지 뭐 유가 흐름을 봤을 때도 상방으로 계속해서 고강행진하는 모습을 보였고.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주식 시장으로 안 흘러갈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게 사실 최악이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주식 시장은 정체돼 있거나 하방 경직장을 나오는데 원자재만 올라간다. 와 이거 진짜 정말 심각한 장세거든요. 사실 제가 봐도. 그러면은 2008년의 상반기와 같은 장세.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조금 이 순투기 포지션 이 자금들이 어디 쪽으로 향할 것인가가 굉장히 규치가 주목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한번 제가 자료를 한번 띄워드렸습니다. 지금 네. 저는 지금 미국이 조금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한번 자료 화면을 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네. 이게 이제 그 S&P 600 스몰캡 종목들과 그리고 S&P 100 그러니까 결국은 S&P 100 인덱스라는 거는 이 S&P에 그 상장돼 있는 1등부터 100위까지 시총 대형주들 그리고 600이라는 거는 그 밑에 있는 하위권에 있는 종목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상대 강도 지수를 제가 비교해서 한번 띄워드렸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이게 결국 뭐냐면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소형주 장세가 도래했다. 네. 중소형주 장세가.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 기준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 대형주가 대부분 아마 아시겠지만 앵커님도 아시고 시청자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기술주겠죠. 맞아요. 기술주가 시총이 너무나 많이 부풀어진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소형주는 어떤 섹터일까요? 바로 시크니컬이겠죠. 경기주 위주로 편성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사실은 제가 좀 자료가 좀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화면에 좀 준비를 못했지만은 네. 사실 이 12년 전에는 완전히 상황이 반대였었습니다. 기술주가 소형주, 중소형주 차트에 좀 편성이 돼 있었고 대형주들이 대부분 시크니컬 쪽으로 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닥을 잡고 좀 올라가고 한계의 산을 좀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조금 원자재 가격의 동반적인 상승과 더불어서 같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봤을 때는 미국은 확실하게 시크니컬 쪽으로 좀 넘어가는 패턴이 좀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커플링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사실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같은 날에도 물론 지금 몇 개 지금 에너지 업종들은 좀 올라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미국과는 좀 별개의 상황이 놓여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 하우스에 대해서 네. 나온 레포트들 나오면은 너무 이익 추정치를 너무 높게 잡아서 기대 심리가 너무 강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 네, 지수에서 맞아요. 그 부분에서 조금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즉 말씀을 하신 부분 중에 포인트가 되게 재미있는 게 네. 아까 상대 지수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상대 지수에서 중소형주가 미국에서 올라간다라는 거는 사실 미국 내에서의 소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수. 그러니까 미국의 중소형주가 올라가게 되면 네. 동반해서 같이 가는 환율이 뭐냐면 달러화 지수예요. 그러니까 달러화 지수가 같이 올라가면서 미국의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미국 내에서의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크리컬 하면은 우리나라 뭐 에너지 소재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꼭 그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의 어떤 경기 활성화에 대한
뭐 대책 내지는 그런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미국은 괜찮다라는 논리가 나와버리는 거고 네. 거꾸로 달러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헝다 사태로 인한 중국의 수요 부진 거기다가 천연가스나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가 너무 높아지니까 유럽의 경기가 조금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올라가는데 한국은 못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좀 더 연출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차트를 또 이제 어떤 보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네. 우리나라의 바닥은 어디인지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넘어갔을 때 좋아진다고 해서 한국도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투영하기는 그렇죠.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을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는 지수 저점을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약간 좀 아직은 뭐 확실치는 않아요. 이 부분들이 미국과 같이 과연 이렇게 진행될 것인가.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이 약간 좀 표현을 하자면 산통 기간이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주도주들이 완벽하게 흐름이 바뀔 때는 이게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확 바뀌겠습니까? 수급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교차 범위, 그러니까 손바뀜이라고 하겠죠. 최소한 분기는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되게 재밌었던 부분들이 2차 전지의 몇 개의 또 종목들이 일진 머티리얼 이런 종목들,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이 다시 또 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사실 지금 뭐 기관 쪽에서 이제 근무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28일 날 이제 결산일이거든요. 분기 결산일을 하고 오늘 29일부터 30일까지 이제 윈도우 드레싱 이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 분기에서 가장 7월부터 9월까지 가장 센 섹터가 바로 배터리. 4대 소재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예. 이쪽으로 조금 뭔가 수익률 마사지를 좀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추가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코멘트를 좀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일까지 조금 뭔가 쉽게 표현하자면 좀 슈팅이 좀 오버 슈팅이 좀 나왔을 때는 네. 과감하게 현금 확보하시는 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수 말씀드리기 전에 왜냐하면 네.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수익률을 마사지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미 어제 결산이 끝났고요. 그 결산에 대한 어느 정도 후 조치로 이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대한 기인한 효과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이 10월 1일입니다. 그렇죠. 4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4분기에는 새롭게 포트가 병성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전반적으로 오늘 섹터들을 쭉 한번 확인하면서 수급, 장중 수급을 확인해 보니까 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좀 동시적으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호스피 네. 시장에서. 네.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좀 사는 또 섹터들이 꾸준하게 있더라고요. 3일 동안에.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시크니컬 업종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바닥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900에서 3,200 사이를 조금 이제 박스권으로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한 2,900까지는 일단은 언더슈팅을 좀 열어두고 하단을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이렇게 근데 저 분기 결산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3분기 실적도 이제 다 나와야 되는데 예. 실적 발표가 지금 증시에 혀를 뚫지는 못하겠죠 아마. 못 들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드는 게 뭐 다시 뭐 말씀드리면 마이크론 얘기 들으면 예, 어제 나온 실적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한 10% 정도는 더 언더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그게 좀 낮춰지는 효과 때문에 주가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서 이게 아마 10월 6일이나 7일 정도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됐다라고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FX 효과로는 아마 되게 좋게 나올 거예요. 영업이익이 17조까지 부르짖는 하우스가 나오기 때문에 예. 17조가 나오더라도 이제는 다 알고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4분기, 내년 1분기에 대한 고민들을 들어갈 텐데 아시겠지만 뭐 공급단의 이슈, 거기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코스트 압박에 의한 마진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들이 3분기 실적 시즌에 본격화되지 않겠냐.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에 보시면 어닝 추정치도 조금씩은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구간을 어쩌면 우리가 3분기에 이렇게 지나가는 정점 통과에 대한 우려가 실적 시즌에 조금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광수 매니저님도 동일한 생각이신가요? 다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뭐 저보다 또 몇 년을 더 10년을 더 경험을 하신 분이라서 네. 뭐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이고 이미 좀 알려진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선반영 부분도 있고 너무 포워드 EPS 자체가 너무
긍정적으로 너무 많이 좀 바라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 그 주가 위치도 많이 과속했던 종목도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참 그 질문이 어려운 질문인데 아까 이게 물론 2,900이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추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은 뭐 대비는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비는 좀 피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정면 돌파할 수 있을 만한 묘수를 가져가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이미 좀 피해 났어요. 피해 났습니다. 네, 지금 제가 관리해드는 네. 고객분들이 이미 그러신가요? 완전 사실 이런 부분들을 뭐 앵커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2, 3주 전부터 정말 수차례 말씀을 많이 네, 드렸기 맞아요. 때문에 네. 사실 에너지 업종 좀 가지고 있다가 어제 좀 전략 매도를 다 했거든요. 매도하고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서 지금 미국 쪽으로 이미 좀 선점을 좀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보시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을 정면 돌파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단기적으로 먼저 소멸되는 재료는 딱 하나입니다. 뭐 다른 거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일단 헝다 이슈가 마무리돼야 되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헝다가 그냥 빠르게 뭐 디폴트를 그냥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지금 시중에서 악재가 계속해서 잔존돼 있고 계속 마치 지금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가 또 대화를 했다가 이런 뉘앙스처럼 지금 헝다 쪽 뉴스도 좋은 뉴스 나왔다가 또 나쁜 뉴스 나왔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뉴스들이 빨리 조기적으로 해결되려면 아예 그냥 살리던지 아니면은 디폴트를 해서 그냥 악재를 소멸시키던지 이게 일단 첫 번째 순서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뒤에 또 산 넘어 산이겠지만은 대외적인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네. 일단은 10월 달은 조금 어렵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스텝 바이 스텝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헝다가 빠르게 마무리되는 걸 확인해야지만 저는 주식을 매수하는 걸 권유해드리지 그렇지 네. 않으면 지금은 그냥 관망하는 심리가 더 낫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럼 실제로 지금 밖에서 비가 오잖아요. 네. 근데 우산을 쓰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서 그냥 관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요즘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좀 이제 매도를 다 하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헝다 이슈가 이제 좀 완화가 되면은 그때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야 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앵커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일단은 뭐 급할 필요 없다 정도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아무도 모르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뭐 괜찮은 기간이라고 할까요? 이게 10월이 되면은 이제 또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 시즌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우려가 깊어지고 뭐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나름의 이런 이제 버킷리스트 아니면 좀 있으면 좀 담아봐야 되는 기업 리스트 이거를 챙겨가는 구간으로 굳이 이게 시장이 빠졌으니까 막 지금 들어가야지 이런 것보다는 뭐 헝다 사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적이 하향 조정되면 주가가 빠질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정말 그때 좀 살만한 종목을 조금은 리스트업하는 기간으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니저님은 그런 리스트가 꼭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리스트 뽑아오라고 하셔가지고 뽑았는데 방송하기 전에 빌드업 뽑으라고 상당히 하시고 좋은데요? 네. 요거는 이제 바로 당장 사는 것보다는 그렇죠. 제가 앞서 드렸던 아. 이 대외적인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분위기가 나왔으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4분기에 좀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해서 갖고 왔는데 네. 저 말씀드리고 나서 우리 앵커님도 얘기해 주실 겁니다. 한 종목 정도. 네. 일단은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코스피 쪽에서 한번 꼽아본 종목인데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두 번째는 코스닥에서는 대장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형주 쪽으로 좀 본다면은 뭐 삼성전자 대형주이지만은 현대차 그리고 중소형주는 한신공영 이렇게 좀 편성했는데 섹터별로 좀 다르죠. 사실 코스닥은 바이오, 다른 쪽은 이제 시크니컬 쪽인 것 같은데 현대차도 자동차고 시크니컬이고 삼성엔지니어링도 뭐 플랜트 건설 쪽을 담당하니까 한신공도 이제 주택공고 관련된 부분이겠죠. 네. 근데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드렸냐라는 배경을 조금 오늘 좀 말씀드려야 될 텐데.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 봤을 때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국내 그리고 헬스케어는 해외 쪽을 좀 담당하다 보니까 그 퍼블리싱을 좀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레키노나 관련된 뭐 이슈도 있겠지만은 저는 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기술적으로도 보이고 기술적으로도 거의 지금 연간 이격 조정이 좀 마무리된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반납했다고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주제도 다루었지만 이제 지주사 관련된 부분들 얘기 나오면서 이미 지주사들을 한 방에 좀 묶어버렸고 10월 1일 날 시행이 되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시작점으로 조금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제 셀트리온 그 이제 헬스케어 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헬스케어가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네. 국내에 셀트리온 제약도 있지만은 국내에 조금은 의존돼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서는 조금 제한적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서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경기주들이 가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면은 예. 결국 내수 기반인데 네. 중요한 건 헬스케어는 여러 가지 또 그 약품들 관련된 부분에서 또 이미 미국에 진출한 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국 북미 지역 매출, 이 처방률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증진되는 모습을 보이면은 지주사 합병 이슈 더불어서 또 셀트리온 3사 합병 이슈까지 더불으면은 제가 볼 때 4분기에는 이 종목이 조금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셀트리온 네. 헬스케어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뭐 한 4개 제시했잖아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말씀해 주실 거예요? 현대차 말씀드릴까요? 현대차는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 강성주주분들 많으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죄송스러운데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조금 더 빠질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10월 초에 이제 헝다 이슈라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마무리가 좀 된다면은 어느 정도 매력적인 가격대가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뭐 실제로 저도 현대차를 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너죠.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네. 정말 잘 만들었고요. 뭐 이건 좀 농을 한번 던져봤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애플카 이슈의 프레임을 완벽하게 지워서 그게 오히려 저는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최초로도 이제 EGMP 공장 울산 쪽에다가 또 건립도 했고 관련돼서 또 양산 시스템까지 가동했고요. 정의선 부회장께서 이제 영어로 컨퍼런스를 하시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상당히 이제는 현대라는 그룹이 이제 자동차 쪽으로 어느 정도 이 점유율을 높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얼마 전 컨퍼런스에서 좀 많이 느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현대차 뭐 애증의 종목일 수도 있겠지만 국가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 주가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 자체도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지수 영향으로 인해서. 근데 그때가 오히려 좀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서 현대차 주주분들 힘내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고요. 예, 현대차는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는 아마 내년 정도에는 굉장히 크게 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차량용 반도체 얘기, 뭐 유럽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조만간에 좀 저는 이제 이번 4분기가 마무리됐을 때는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현대차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네. 또 현대차랑 또 해서 신광섭 매니저님 이렇게 어려운 장에 또 오늘 무료 방송 네. 준비하셨잖아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 S&P 600 그리고 S&P 100 지수 상대 강도 지수를 말씀드리면서 조금 미국 시장은 완벽하게 저는 그렇게 턴어라운드를 좀 하고 있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저는 아직 조금은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지만 산통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 전략 듣고 싶으시면은 4분기에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주도 섹터들이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4분기 투자 전략 듣고 싶으시면은 오늘 장 끝나고 나서 4시 이후에 MBN골드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 관련된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광섭 알겠습니다. 시장이 좀 힘들긴 하지만 저희들이 오늘 그래도 국내 증시에 대한 새로 고침을 했었고 신광섭의 이제 버킷리스트까지 공개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